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강남중학교 3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또 학습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출제된 양상을 보면은 작품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형식 또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이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외부 지문이 나왔다는 점. 강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는 하죠.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딱 하나가 출제되었고요. 사실 이번 시험이 좀 더 어려웠던 이유는 독서 퀴즈가 출제됐다는 점 하나, 그리고 좀 선지 구성이 복잡했다라는 것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문학 영역입니다. 문학 영역에서 주로 선지 구성이 복잡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남은 2개 선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문학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학습활동 작품에 들어가 있던 조친문 부분에서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 구성이 어떻게 복잡하게 출제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였고요. 지금 이 학생도 보시면 이제 틀린 문제인데 4번 선지가 좀 헷갈린 선지였습니다. 이제 논밭가라 기읍매고라는 지문은 농부의 일과를 언급하고 있는 지문은 아니죠. 선지에서 농부의 일과를 열거하여 라고 정보를 제시해서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농부가 하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한 오답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뒤에 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줘야 되는 것은 시적 화자와 그 다음에 시 안에서의 대사를 구분하는 것인데, 지금 선지를 보면은 4번 선지에서 가작품 그리고 다작품 모두 시적 대상이 경험하는 하루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작품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었고요. 가작품에서는 시적 대상이 경험하는 일상이 나타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오답이었다. 이렇게 중학교 3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왜 오답인지 조금 파악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좀 출제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도 맞기는 했으나 여기에 틀렸다라고 표시를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선지에서 어떤 부분이 오답인지 혹은 정답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 비둘기 작품에서 출제된 문제였는데요. 2번 선지가 좀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실제로 시 안에서는 성북동 비둘기를 의인화한 것은 있지만 그것이 비둘기라는 대상의 속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 입장에서 의인화가 나타났으니까 적절해 라고 골랐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고요. 뒷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반복하고 학습하면은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선지를 처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광남중에서 매번 출제되는 양상, 모두 고르는 문제 아니면 적절한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이 비문학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띄워드리는 칠판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27번 문제에서 비문학 지문에서 일치하는 것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즉 이게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맞나 틀린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됐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많이 줌아웃이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비문학 지문을 바탕으로 그 논지를 파악하고 이 보기 하나에서 제시된 알파벳 A에서부터 알파벳 E까지의 각각의 논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것이 기존 지문에 있는 것에 반박하는 논지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였고요. 근데 이것도 선지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게끔 하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입니다. 독서 퀴즈 영역. 이게 참 난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 기출 풀어봤던 친구도 알겠지만 독서 퀴즈 영역에서는 지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책을 읽고 그냥 단순하게 기억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전반적인 내용을 나는 숙지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고향이나 심청정 관련 문제를 보면은
선지, 심청전에는 총 2번의 꿈이 등장한다. 심청이가 도착하기 전에 왕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꿈을 꾼다. 이게 굉장히 지엽적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핵심 뼈다가 되는 스토리를 기억한다고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청전뿐만 아니라 고향도 그랬습니다. 고향은 좀 난해한 선지들이 많았는데요. 특정 상황에서 인물이 보이는 반응까지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 선지를 보시면 기차에서 나와 마주 앉은 그는 낯선 타인들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사실 책을 한 2-3번만 읽어도 어떤 상황인지 좀 고향 같은 경우는 잘 그려지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독서 퀴즈 형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오답률이 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절한 것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모두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선지들이 전반적으로 뼈대를 물어보는 것도 있기는 했으나 몇몇 개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광남중학교 학생이라면은 뭐 다른 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광남고에 진학한 학생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죠. 특히나 이제 광남고를 가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광남중학교 시험 출제 양상 자체가 광남고등학교의 쉬운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광남고에서도 이런 적절한 것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모두 고르는 문제, 그리고 선지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광남고를 가지 않더라도 광남중학교에서 공부를 착실히 하고 이런 출제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맞춘 친구들이라면 어떤 학교를 가든 간에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여러분들이 1학기 혹은 작년 기출 출제된 것들을 바탕으로 수능형 문제 혹은 내신형 문제들을 전부 이제 풀어보면서 이러한 양상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2학기에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가온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